알면 알수록 이 알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짙어지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학습, 그 본연의 기능인 뭔가 정보 전달, 교육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IT 강국이니까, 대한민국이니까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네,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IT 기술은 세계 최고 맞습니다. 그런데 과연 한국 교육 현장은 어떨지 들여다보면은요, 이 예상과 달리 현실을 역행하고 있습니다. OECD 조사에 따르면은요,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처리하는 이 역량 지수는요, 30개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진짜 거의 꼴찌네요.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처리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요, 가설을 세워보고요,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죠.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정보를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정보만 휙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필요한지, 예, 필요한 자료를 찾고요, 그걸 가지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. 예. 우리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만 빠른 나라였나 보네요. 그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국내 ICT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아쉽게도요, 이 점수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진짜요? 네. 심지어 이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고 그래요. 네. 우리나라예요? 네. 이게 지금 저희가 앞서서 스마트폰 얘기 많이 했잖아요. 네, 이게 알파 세대는 이 스마트폰을 자기 피부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유자재로 작동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 세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학습 환경이 된 거죠. 그러네요. 네. 현실적으로는 많이 정착이 안 됐었었는데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이런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을 일깨웠던 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. 아우 아이러니하다 진짜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교사는 생각을 해보면 교사의 역할이 뭐냐.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로서만 한정지어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은 전달한 지식을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주된 패러다임이었던 거죠. 네. 이제 이 코로나하고 알파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야, 이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이제 되묻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과거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길을 찾고 있는 거죠. 네, 위기의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배움은 계속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 배움을 통해서 다음에 찾아올 위기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. 네, 결국 그 배움 속에서 이 알파 세대를 위한 길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.